네, 안녕하십니까. 유진나입니다. 자, 9월 셋째 주 9월 17일 일요일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경주 첫 경주입니다. 1000m 국내산 육군 2세마. 직전에 이제 5번 일링크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같이 뛴 럭키 파티랑 같이 한진말을 좀 엮었는데, 이 일링크스가 생김새는 좋은데, 얘도 보면은 이제 어떤 그 구동력이 좀 떨어져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양후지 근육통이요. 그래서 더 그랬는 모양이네요.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번 뛸 때, 그 다음에 그 주에 출전하기 전에 이제 그 조교 때도 조금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주처럼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 주 보니까 뭐 저도 지금 봤습니다. 양후지 근육통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 그런,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말들이 이제 뚝섬 얘기하면 자꾸 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출전하기 전에 마방에서 이제 그 몸을 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몸을 풀고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건강한 말은 이제 뭐 조마삭을 한다든가, 그죠? 원형마장에서 원형마장 같은 그때는 원형마장이 없으니까 뭐 한 10분, 20분 동안 딱 몸 풀어줘요. 그러니까 기수가 이제 윤승을 하고 나서 기승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 발주대까지 가는 길이가 그 운동 갖고 좀 모자라니까 몸을 풀기에는, 그러니까 뭐 미리 이제 출전하기 한 1시간 전에 딱 이제 몸을 풀어요. 그 다음에 이 부상이 있는 말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스포를 하죠. 스포 찜질을 합니다. 찜질. 특히 이제 다리 부상이 있는 말들 같은 경우는 여름이나 뭐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를 하죠. 이제 차가운 물로 거기를 차가운 물로 이제 이런 구절이나 건이나 이렇게 감각을 좀 무디게 해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 불량주로나 포화주로에서 이 좀 아픈 말풀들이 가끔 입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보면 특히 이제 구절이 나쁜 말들. 이 구절을 여러분들 그 사이다 같은 거 냉장고에다 두면은 막 차갑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각이 떨어져요. 이 차가운 물로 이제 막 이렇게 스포를 쫙 해주면 그렇게 이제 해갖고 나오는 경우. 저는 이런 경우는 이제 가끔 이제 관리사들한테 부탁한 적이 있어요. 뭐 이제 좀 승부가 걸리거나 뭐 승부를 좀 해야 될 때 되면은 이런 식의 어떤 부탁을 한 적도 있고, 뭐 요것도 이제 뭐 그렇게 이런 거는 제가 나가서 많이 좀 이렇게 뭐 열심히 움직이면 되니까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크게 많이 부탁했던 적은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좀 많이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말들이 많이 그 속된 말로 이제 썩음썩음 한다 그러죠. 예, 많이 좀 고장이 많이 나간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링크스 같은 경우도 이 근육통이, 그러니까 어디가 이제 뼈에 골절이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근육통 정도 되면은 윤승할 때 이제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해서 좀 보시라는 얘기고요. 이경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뭐 라운티머스가 선행 간다? 뭐 가버리면은 뭐 걸작 스카이, 뭐 사하라몬드가 이게 이게 내 측에 있었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하라몬드도 460kg인데 제가 토요일자에서 얘기했던 그 블루레몬이나 얘는 439kg밖에 안 나가지만 같은 어떤 그 주폭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하라몬드가 조금 약간 뻣뻣하다 그럴까요? 부드러움에 비해서는 블루레몬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뭐 그렇게 눈에 띌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신마들이 외곽에 있어요. 안쪽에 지금 라운티머스가 있기 때문에 전개가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둘이서 손잡고 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뭐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만은 그랬을 땐 불안한 거죠. 차라리 그냥 블루레몬이 안쪽에 있고 얘가 이제 라운티모스가 인기 1위가 거의 확실시되니까 얘가 바깥쪽에 이렇게 자리가 바뀌었으면 뭐 다른 승식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어차피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0마리 출전하지만 라운티모스, 걸작 스카이, 사하라몬드 이 세 마필 예상 잡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마이티킵 이건 좀 뭐 와야 오나 보다죠. 뭐 없잖아요. 그럼 걸작 스카이가 선행 가나요?
얘가 선행은 포화 18%에서 1분 1초, 410km짜리. 뭐 1000m는 예상은 좀 그 배팅권에서는 좀 있어야 되는 마필인데 선행 가니까 좀 뭐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경주죠. 첫 경주부터. 예, 첫 경주였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1200m 공내선 6등급 안말 이제 오픈이죠. 여기는 연령 오픈이기 때문에 이 경주는 그냥 건너뛸게요. 어차피 4번 행복여왕도 직전에도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뭐 스텔스박이 워낙 뭐 이마필이 능력이 없는 말이다. 뭐 대안은 뭐 행복여왕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치클래스가 외곽에 있으니까 이런 경주는 여러분들 아치클래스가 어차피 전개가 불편해요. 근데 나머지 상대들이 없어. 행복여왕밖에. 그냥 사텐이 여러분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2배 넘으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거의 3배 가까이, 2~3배 사이에 많이 나오는데 불안하다는 얘기죠. 예, 불안하기 때문에 이 경주는 제가 이제 토일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국내산 육군들이 분할이 됐기 때문에 두수는 좋고 인기마들이 나오는데 2살짜리들이 믿을 수 없다. 뭐 이 3살짜리 이경주도 마찬가지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400m. 이 경주도 뭐 마찬가지죠. 뭐 지금 국내산 육군인데 욕심은 좀 행운 바람에 납니다. 나는데 출발이 좀 안 되는 말이에요. 출발만 된다는 보장을 하면은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 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알 수가 있나요? 뭐 출발 연습을 했어요? 출발 연습도 안 한 것 같은데 미리 다 했나요? 이게 조금 욕심이 나긴 나는데, 왜 욕심이 나냐면 일단 자, 여러분들 이제 아마 이제 이경주 여러분들 배팅 하시면 조금 손에 좀 땀을 질 겁니다. 이 사바나 찰리를 못 빼죠. 사바나 찰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손에 땀을 쥐게 되는지. 8마리가 뛰는데 여기 땅 출발 때 문 열리면 출발 시작하면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오는데 얘는 뒤로 쫙 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좀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를 막 하실 겁니다. 저게 왜 뒤로 가냐고. 이 마필 자체가 순발력이 스피드가 없어요. 스피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래를 맞아서 그러는 건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조교 때도 얘 이 사바나 찰리 걸음을 보면 상당히 느립니다. 채공. 그 뒤로 가요. 뒤로 갔다가 이제 등치가 있으니까 라스트에 올라와. 지난번에 그 김용건 기수가 기승했대요. 두들겨 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등치값을 하느냐? 아주 쌈박한 탄력을 보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록 보세요. 13초 1이에요. 그 만약에 그 정도 뒤에서 힘한 배를 했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얼른 생각했을 때 제 한 12초 중반이나 후반 때는 끊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못 끊어요. 근데 13초 1은 나쁜 건 아니에요. 이 경주에서 통해요. 통하는데 과연 얼만큼 뒤로 갔다가 다시 라스트에서 올라올 것이냐.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퍼스트 슈가 이제 얘가 선행 가는데, 얘도 보면은 뭐 여태까지 제가 이제 지난주란다. 토요일자에서 이제 이 콩코드 스포트를 말씀을 드렸죠. 예, 콩코드 스포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걔는 체장이 길다 그랬잖아요. 얘도 이 퍼스트도 체장이 길어요. 근데 체장이 길면서 여러분들 몸통이 가는 말이 있어요. 몸통이 가는 말이 있는가 하면 몸통이 두툼한 말이 있어요. 이게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말보다는 힘이 좋아요. 근데 몸통 자체가 완전히 아주 가냘픈 말이 있어요. 체장이 길면서. 그리고 배가 쑥 들어가 있죠. 배가 이렇게 좀 불룩하게 나와 있어야 뭐 안장 짓기도 뭐 편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심으로 뛰어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민자배예요. 민자배. 배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힘을 못 쓰거든요. 근데 이 퍼스트는 그 정도는 아닌데 체장이 길면서 몸통이 가늘어요. 체장이 길면 몸통이 가늘게 보여요.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면은 이제 콩코드 스포트 같은 경우는 그냥 체장만 길 뿐이지 몸통은 아주 뭐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라스트에서 이런 애들이 보면은 어떤 후륜 구동으로서, 말은 후륜 구동으로서 역할을 못 해요. 그 구동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경주니까 봐줄 수 있는, 선행 가면 또 주로가 이러니까 봐줄 수 있는 정도고, 그다음에 7번 하트 시그널입니다. 이거 3차 골 때 제가 한번 추천드렸었죠. 뭐라고, 시대의 명작, 승리의 영웅. 이 경주에서 뭐 시대의 명작, 뭐 아니도 승리의 영웅은 이런 걸 뭐 어떻게 보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추천드렸었는데, 그날도 김태현 기수가 3번 게이트예요, 1번 게이트예요. 나오자마자 뒤로 가요. 이 사바나 찰리보다는 앞에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둘이 손잡고 뒤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요일장과 조교를 한번 보세요. 김태현 기수가 라트에서 막 들고 패요. 들고 패는데 절대 안 나가요. 절대? 나가긴 나가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절대라는 건 뭐냐면은, 아니 말이 지금 체구가 500km가 넘어가는 말이 때리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왜 반응이 없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론 경마가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 상대를 갖고 감안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만 써먹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만 갖고 뭐 논하면 어떡하냐. 이 하트 시그널이라는 마필이 구동력이 전혀 없어요. 그 구동력이 왜 없냐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뭐 사바나 찰리도 얘기했지만, 사바나 찰리도 등치도 크면서도 그렇게 어떤 걸음이 느린데, 걔도 보면은 이 하트 시그널하고 비교했을 때보다는 낫지만, 이 하트 시그널을 보면은 지난 그때 추천드리고도 제가 식겁을 했죠. 네. 그 나치에서 저런 말이야? 그때 딱 느끼는 거죠. 한 번씩 이렇게 뭐 좀 뭐랄까 추천드리거나 뭐 이렇게 눈에 딱 박히면, 근데 그게 어떻게 좋아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이게 토요일째 얘기했던 이게 콩코드 스포츠처럼 어느 순간에 확 바뀔 수 있어요. 뭐 그 요즘에 그거 뭐죠? 갤럭시 뭐 있지 않습니까? 51.8 울트라 갤럭시 이런 마필들처럼 어느 순간에 확 뒤집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뒤집어졌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지금 이건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8번 새로운 빛깔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 세상 앞으로 그 선행 가서 입상하는, 저는 앞으로 이런 말들은 예상 안 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어쩌다 선행 가서 이긴 말,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500km가 나가는데 그런 뻣뻣한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얘는 뻣뻣하다면은 이 새로운 빛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번 게이트 아니었어요? 예, 1번 게이트에서 제타 마스터예요. 나머지 마필이 못 올라왔다니까요. 1번 게이트에서 한 6, 7번째 있었어요. 대여섯 번째. 예, 처음에는 6번째, 5번째, 하나, 둘, 셋, 넷, 5번째. 그 안쪽에서 그냥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남들이 못 올라오니까 온 거거든요. 이게 그날 뛰는 거 보세요. 그냥 고개는 하늘로. 제가 지금 경마공원에 있는 말 중에서 고개 높은 걸로 따지면은 얘는 진짜 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 고개가 높은데 어떻게 뛰냐. 그날도 뛰는 거 보세요. 외곽에 있는 게 뭐예요? 원스피어, 사바나 찰리. 이런 마필들이 못 올라봐서 얘를 못 잡아요. 근데 이 마필이 지금 그날은 1번이었었지만 오늘은 외곽에 있어요. 외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쓰고 갈 거거든요. 힘을 쓰고 갔을 때는 좀 더 지난번에 어떤 그런 입상했을 때의 그런 모습, 그 정도의 능력을 보이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 경주도 역시 뭐 저는 딱히 추천드릴 말이 없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300m고요. 뭐 여기 지금 브라이트 위너 같은 게 인기만데, 이거 제가 데뷔전인가요? 두 번째 경주가 한번 추천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딱 뛰는 걸 보고, 아, 저 말은 영원히 제 머릿속에 기억을 안 합니다. 이런 말들은. 그 왜 그러냐면,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세상 앞으로 같은 걸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보면 460kg, 80kg, 460kg에 지난번에 체중이 불어서 그렇지 460, 이게 일부러 불린 것 같은데, 불려도 이제 뭐 아무것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정상 체중에서도 뭐 얘가 뭐 지금 14초 1, 14초 1, 1200에서 13초 7, 건조. 1000m는 안 뛰어봤네요. 그 주행심사 빼고. 왜 그래?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콩코드 스포트의 체형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콩코드 스포트는 발은 밑으로 잘 써요. 그 힘이 있으니까. 왜? 앞으로 직진이 되니까요. 근데 이런 말들은 보면은 거의 비슷한 체형을 갖고 있는데 체공까지 있어.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다시 얘기하지만 상대가 약하니까는 입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체형입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체형에선 이런 능력을 낼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또 그러니까 이번에 이기면 다음번에 인기만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상대는 감안하지 않고 이번에 어떻게든 입상하면은 뭐 기록이 좋아, 비 오는 날 입상해서 5줄에서 입상해서 뭐 1200에 한 15초 뛰어버려. 그 다음에 이제 탁 나오면은 다음 달에 나오면은 그게 인기마가 돼 버리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를 알고 있어요. 아, 네가 상대가 때문에 입상을 했구나. 네 능력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감지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5번 테마 탄생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째에서 얘기했지만 이 테마 탄생을 갖고 선행을 가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요즘에 용병들 다비드 푸르카는 다비드, 빅투, 안토, 이 전부 다 지금 선행만 고집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는 아니지만 가려고 길을 쓰는 게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테마 탄생을 갖고 선행을 간다? 이게 지금 누구죠? 문세영 기수가 1200에서 처음에 2차원 말 아니에요? 두 번째요? 김철우 기수가 데뷔전 타고 두 번째. 제가 그때 뛰는 걸 보고 이 말 능력 없는 말이다 라고 25주 있을 때요. 근데 이 테마 탄생도 보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476kg짜리인데 거의 480kg 제가 했지 않습니까? 470에서 80kg대에서 가장 좋은 체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껍데기는 좋아요. 껍데기는 뭐 기준에 적합합니다. 근데 뭐예요? 신장력이 없는데 뭐 그냥 계속 통나무 뛰듯이 그냥 그렇게 뛰는 거예요. 힘 떨어지면 제가 이런 말들 보면은 라스트에서 걸음이 막 초반에는 정상적으로 오다가 점점 많아져요. 걸음이. 뭐라 그럴까? 제가 그런 표현이잖아요. 보통 60km를 뛴다 그러면은 60km를 뛴다 그러면은 계속 50, 40 이런 식으로 계속 탄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왜 그러냐는 얘기죠. 예, 그런 것들이 오는 게 체형이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체형에서 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걸 정확하게 어떤 그 머릿속에 꽉 여러분들이 입력을 안 하시면 좀 골치 아플 겁니다. 자, 그래서 선행을 간다. 1300이니까 뭐 지난번 1400 됐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챔피언인데 약간 파행기가 좀 있어요. 아까 제가 토요일째에서 얘기했던 원더풀 퍼지라든가 조금 있으면 나올 머니가랑 이 바로 챔피언 이 셋이 동반 스포츠인데 얘가 조금 제일 못해요. 조교 내용만 좋을 뿐인데 내용 갖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뱀프. 그러니까 여기는 테마 탄생의 또 뱀프예요. 그죠? 이것도 배당 없어요. 이거는 꼭 이 거문입니다. 거문.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 출전, 2주 만에 나오나요? 2주 만에 나와요. 지난번 출전할 때도 말씀. 자, 이제 김옥성 기수가 조교래. 김옥성 기수가 보면은, 뭐 어떤 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도가 지나치다. 좀 오바된 그런 훈련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또 잘해요. 그러니까 왜 잘하냐면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일단 그냥 얘 거문의 체형을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엄청 크잖아요. 크고 높고 길고 얘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타는 거 보세요. 나오자마자 꽉 붙들어 버리잖아요. 김옥성 기수가 그걸 알아요. 아니 모르겠냐고요. 40년 가까이 말을 탔는데 40년 가까이 말을 탔는데 빨리 체형 보면은 어떤 조교가 필요하다는 걸 딱 나오죠. 이 거문이 보면은 체고, 체장 다 갖고 있어요. 느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얘 뛰는 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말이었나요? 이거 뛰는 거 딱 여러분들 눈에 익으면은 다른 말들도 보여요.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관리사가 나오면은 얘는 또 좀 성질이 있어요. 근데 그 성질이 오래 못 가요. 왜?
이 체고와 체장이 높기 때문에 나오면은 말이 삐까뻔쩍이 활기차요. 그런데 구보를 조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100m 가면 헥헥거려요. 그거를 갖다 뭘로 풀어요? 속보로 풀어요. 속보로. 김옥성 기수는. 이 근력을 보강하는 거거든요. 더 버텨라. 더 버티기 위해서 속보를 해주는 거예요. 근력을 보강하는 거예요. 나오자 지난번에 그렇게 조금 해놓고 나오자마자 붙들고 이제 감 잡은 거죠. 이제 올라오니까. 근데 워낙 이 체고와 체장이 있기 때문에 입상까지는 제가 뭐 장담을 못하겠어요. 이건 들어가면은 뭐 실전에 들어가면은 막상 또 도로아미 탑을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주로가 가볍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먹힐지는 조금 가늠은 안 되지만 어차피 뭐 테마탄성의 뱀프니까 복승식이나 삼복승식 뭐 다른 거 이런 것들 좀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경주 썼고요. 자, 5경주입니다. 1300m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 항우 강자 말씀을 드렸죠. 아주 뭐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렸죠. 5번 게이트에서 조인권 기수가 선행을 갖고 그 외곽에 어떤 말이 있었다. 선행이나 다름없었다. 근데 이전에 1조에 있다가 10조에 있다가 지금 7조로 갔나요? 8조로 갔나요? 1조에 있다가 10조에 있다가 7조로 갔나요? 제가 1조에 있을 때 몇 번을 한 서너 번 추천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이제 체형 뭐죠? 구동력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제가 뭐 그 안목에 눈썰미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반대입니다. 이 항우 강자 같은 경우 1조에 있을 때 보면은 막 날아다닌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후륜 구동이 뒷다리가 그게 안 보여요. 지금도 이게 그러니까 어떤 말처럼 예를 들자면은 제가 토요일째 출전하는 게 그게 뭐죠? 그 글로벌 참가 장추열 기수가 4번인가 타는 글로벌 참가 이런 거나 조그마이가 얘기했던 일링크스나 이런 말들은 그냥 거의 확실하게 보여. 어느 정도 저 정도 되면은 어떤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게 보이는데 이 항우 강자 같은 경우는 안 보여요, 그게. 근데 실전에서 여러분들 딱 들어가면은 실전에서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조교보면 죽는 거야. 그 1조에 있을 때 그렇게 뭐 맨날 빵빵 맨날은 아니고 그냥 이제 뛰어다닐 때 뛰어다니고 빵빵 날아다니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보면은 조교 때는 거의 없어요.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는 그게 이제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원인이 모르는 겁니다. 얘가 보면은 한 460km, 450km, 450km 그 정도 나가는데 그 정도 체형에서 이런 탄력이 나온다라는 게 진짜 신기할 뿐이죠. 근데 그게 그런 지금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뭐 저라고 뭐 다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얘한테 지금 내재돼 있는데 갖고 있는데 몸속에 들어가 있다면 이상하지만 얘가 갖고 있는 그런 단점인데 이게 지금 문세영 기수 탔어요. 이게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한테 기대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보세요. 이제 나오면 붙들고 있을 겁니다. 문세영 기수는 공부를 많이 해갖고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붙들고 탈 거랍니다. 이런 게 이제 좀 저도 그래서 하도 뭐 잡을 말도 없지만 그냥 끝에다 살짝 걸쳐놔 봤습니다. 근데 뭐 여기는 이 4번 대장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행운 바람이나 대장별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얘도 보면은 악벽이 있어요. 악벽이. 그 악벽이 얼만큼 순치되느냐, 악벽을 얼만큼 제어를 해서 말의 능력을 곧장 끌어낼 것이냐. 근데 제가 토요일자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게 다른 기수가 타다가 테이가 타다가 임다빈이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3조에서 임다빈 기수를 기용한다? 그거는 뭐예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이 주목이에요, 주목. 부조. 이거를 기대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조만큼 이 임다빈 기수도 조금 그 등자가 조금 길어요. 그것만 짧게 밟으면 문성혁 기수보다 월등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승수나 이런 걸 떠나서 어떤 기승 자세 뭐 이런 거 조금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키가 큰 기수들은 등자를 아무리 짧게 밟으면은 쥐가 와요. 쥐가 와. 이게 오므러지기 때문에 무릎을 굽히 이렇게 딱 오므려야 되기 때문에 쥐가 와요. 전 쥐 많이 왔어요. 방법은 있습니다. 쥐를 푸는 방법은 있는데 그것까지는 좀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간 이 제가 생각했던 어떤 주먹 부조에 대해서는 저는 1순위로 보고 있거든요. 가장 우리나라 지금 기수 중에서 부조가 가장 강한 기수는 저는 임다빈 기수로 봐요. 그 다음에가 이제 문성혁 기수고, 그 다음에가 이제 나머지 기수들은 부조에 대해서는 약하지만 다른 어떤 전개에 있어서 뭐 이혁 기수나 장실 기수나 이런 기수요. 그래서 33조에서 이제 이 대장별을 그런 의미에서 좀 기승시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번 믿어볼 참입니다. 그 다음에 1번 세븐블레이드가 있고 인기마, 그 다음에 퍼플잉크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그냥 하나 걱정되는 거는 그냥 얘네 둘이 선행을 갈까, 둘 중에 누가 선행을 갈까봐 걱정되는데, 얘네들 자체의 능력은, 체형에서 오는 능력은 저는 뭐 다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더 보여줄 건 없고, 상대에 의해서 좀 뭐 쉽게 선행을 가거나 상대가 약하거나 이랬을 때 봐주는 마필이지. 그다음에 6번 제우 시제입니다. 요게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난번에 디바인 퓨처인가요? 디바인 퓨처. 이 제우 시제도 지금 요거는 좀 그렇습니다. 일요일 날인가? 일요일 조교는 그렇게 안 좋았어요. 월요일 조교도 아니었었던 것 같고, 하여튼간 목요일인가 봐요. 목요일 날 조교는 괜찮았습니다. 그날은 아마 이동하기 보면 되지 뭐. 예, 동화. 월요일 날 동화, 나머지는 훈련승, 월요일 날이군요. 월요일 날은 좀 아니었었는데, 목요일 날은 좀 괜찮더라고요. 동화가 좀 똑바로 보내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그 정도 똑바로 뛰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나머지 마필이 없잖아요. 멋진 강호, 이거 그렇고, 대장별, 허밍버드. 그러니까 지금, 대장별이 똑바로만 뛰면 여기서는 제일 세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오경주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육경주입니다. 1200m고요. 이 경주도 손행마가 많죠. 예술이야, 불패블레이드, 청계기상, 나울대왕, 많은 건 아니네요. 근데 경주는 여러분들 그 청계기상이 여러분들 이런 경주들은 청계기상을 아시는 분들은 그 5번 청계기상에 대해서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뭐 배팅에 참여하셔도 돼요. 경주를 분석하시고 좀 메리트가 있겠다 생각하시면 뭐 이렇게 손을 내밀어도 되지만, 이 청계기상을 모르기 전에는 여러분들 이 경주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1번 불패블레이드입니다. 얘 지금 몇 주 만에 나와? 11주? 휴양? 10몇 주 만에 나오죠. 12주 만에 나와요. 12주 만에. 근데 얘도 보면은 제가 얘기했던 글로벌 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글로벌 참가가 이번 주엔 조금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 참가 나빴을 때하고 거의 비슷해요. 완전히 뒷다리가 이렇게 뭐 마비 온 것처럼 끌리듯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1번 게이트에 있어 선행이야.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지금 아주 얘한테의
크나큰 저하 요인, 경주력의 저하 요인이 있는데 거기다 갖다가 얘가 그냥 너 죽어봐. 나 선행 갈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누구의 외국 기수 용병이 타고 있기 때문에 누군지 안 보겠습니다.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 기수 같은 얘 분명히 거의 선행이에요.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이런 아프고 있는데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막 힘은 힘대로 다 썼어. 그래가지고 선행을 가면 돼. 근데 이 청객 이상이 가만 내두겠냐고요. 이게 포인트죠, 얘가. 얘는 멀쩡해요, 지금. 얘가 덩치 크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얘도 보면은 체공이 엄청 많은 마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행 가서 도주해가지고 정지 먹었잖아요. 예. 왜 쓰냐고요? 그 정도 도망갔으면 이 등치에.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이런 단점을.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여기 또 이제 예수리아도 있죠. 이 예수리아가 지금 이상규 기술을 기승시켰다는 건 무슨 뜻이죠? 52kg의 부담 중량이에요. 그동안 54, 55 달다가 그 부담 중량 일단 선행 가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벌써 보세요. 1번, 5번, 3번. 얘네들 셋이 지금 있어요. 근데 이상규 기수는 분명히 조교사의 지시가 선행 가라 하거든요. 선행 가라. 이런 견습 기술은 제가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교사 이 지시가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다음 전개는 생각 없어요. 내가 지금 조교사가 선행 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10초가 됐든 15초가 됐든 죽기 살기로 선행 가거든요. 그러니까 김옥성 교수는 거기서 이제 뒤로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럴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잡고 뒤로 가느냐. 근데 뒤로 잡고 가가지고 뭐 되겠냐고요. 그럼 남는 게 누가 있어요? 피닉스 글래스는 뭐 여기서는 잽도 안 되고 열정그룹도 뭐 얘네들이 싸워주면 어부질이 입상할 수 있는 마필은 이제 열정그룹 아르고고 기본적으로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이제 포르투나타 얘도 선행이잖아요. 지난번에 아니 선행 같잖아요. 나홀대왕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 채공 엄청 많은 마필이라고 내길의 별, 인디언 별 남는 건 이제 9하고 6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 누구의 포르투나타 지금 1000m 뛰어가지고 선행 갔어요. 7번 게이트에서 막 밀어붙여. 근데 선행을 그날 안쪽에 뭐가 있었죠? 6번인가 뭐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 갔어요. 좀 어렵게 갔어요. 길게 간 다음에 갔어요. 근데 그거에 상대가 약하니까 얘가 버텨낸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글라우드 있어요. 앞말이라 그러지 지난번 뛰는 거 보면 막판의 탄력이 밋밋해요. 얘네들이 그동안 그러면 그냥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 2살짜리들 빼놓고 남는 게 누가 있어요? 8번 세왁꽃입니다. 세왁꽃인데 얘가 예전에 뛴 거 보세요. 그냥 정상적이면 바닥에 얘는 바닥에 있죠. 문정균 기수가 잘 알아요. 바닥에서 19조에 있던 마필이지 않습니까? 19조에서 막 1200천에서 날라오던 마필이잖아요. 처음에 앞에 가가지고 왜 저 말 갖고 앞에 가냐고 내가 맨날 얘도 보면은 사지가 부자연스러움이 있어요. 공백기를 갖고 있어요. 그게 데미지가 입으니까 이제 부상을 입은 거거든요. 그냥 참았어요. 요즘에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지금 얘가 체중이 빠져야 돼요. 20kg 증가? 예, 증가네요. 증가. 예, 제가 잘못 판단. 20kg 정도 불어야 돼요. 20kg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교 내용이 있으니까 이게 아마 출전을 포기한 54조, 2조에 아니야 32조에 있다가 54조로 간 세인트 루카라는 말이 있어요. 세인트 루카라는. 이번 주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탈락했는데 문세영 기수가 월요일인가 조교해보고 목요일인가 조교해보고 말 안 해요. 이게 세왁꽃이랑 같이 동반 습보래요. 근데 세인트 루카가 말이 나빴기 때문에 세왁꽃이 뭐 여유가 있었는데 그걸 갖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이제 강도를 높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강도는 높였어. 훈련은 제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잘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게 체중 체크죠. 20kg 뭐 10kg 정도만 불어도 괜찮습니다. 10kg 정도만 불어도 뭐 이마필은 누구죠? 문정균 기수가 잘 타니까 믿어볼 만합니다. 체중 체크하십시오. 자, 6경주였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1600m. 그냥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썬더호스입니다. 썬더호스인데, 예전에 이제 조한별 기수가 이제 기승했을 때 제가 그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예를 들을게요. 그러니까 어떤 기수들이 타든 간에 안토니오 기수가 자꾸 앞에만 가려고 그래요. 앞에만. 근데 조한별 기수가 1700인가 뒤에서 이제 날라. 그때가 이제 판이 약했습니다. 아주 약한 편성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얘가 480kg짜리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마피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잘생겼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체형, 근성. 이제 요게 이제 여기가 부족해요. 유연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좀 없어요, 얘한테는. 얘는 그게 조금 부족한 그런 마필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세 개를 다 갖고 있으면 뭐 명마죠. 명마인데, 이 두 개만 갖고도 돼요. 근데 이 두 개를 갖고는 있는데, 얘가 갖고 있는 단점이, 유연성이 없는 단점이 뭐냐? 말이 심하게 끌어요. 심하게 끌고 갑니다. 근데 요 단점이 뭐냐? 이 단점은,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을 끌어내 줘야 되는데, 사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사지라 그럴게요. 사지 부자연스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지 부자연스러움을 갖고 있는 마필을 갖다가 초반에 막 무리를 해요. 선행을 가려고 그러고 막 무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입상했을 때 그 조한별 기수가 거의 진짜 최대한 제어를 해요. 고삐. 그러니까 그 부자연스러움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우수철 기수가 탔을 때 그 얘기했죠. 지난번 나올 때 그 전에 타는 걸 보니까 고삐를 풀고 타더란 얘기예요. 고삐를 푼다 그랬지 않습니까? 고삐를 풀고 주먹이 뭐라 그랬죠?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먹을 좀 낮춰라. 이번에 주먹을 낮추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먹은 낮추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이 두 경주를 비교를 해보세요. 주먹 낮췄어요. 고삐도 좀 짧게 잡고. 그러니까 말이 그전보단 뛰더란 얘기야.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먹을 좀 낮춰서 말의 어떤 그 부자연스러움을 조금 더 최소화시켜주는 거죠. 조금 더 줄여주는 건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뭐 미친 듯이 뛰려고 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수철 기수가 2번을 타봤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그런 주먹을 낮추고 제어를 해준다면, 여기 상대가 뭐 있어요? 데블K. 제가 데블K 말씀드릴 때 이 480km 나가죠. 데블K 460, 70km. 예, 470km 나가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뭐랄까 좀 짜리몽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폭도 짧고 470kg짜리가 목도 짧고, 그래서 신장력이 없다. 맨날 선행가도 쓰고 선행 뒤에 있어도 최적이에요. 그냥 누구야? 장출 기수가 최적의. 일단은 이 경주에서는 상대가 없으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썬더호스가 좀 더 부각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터치참 지금 지난번 그 1300? 예, 1300에서 강한 킨이 선행을 가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날라왔다고 해서 지금 13초 6으로 취입을 해서 이겼다고. 이 경주 거리를 늘려서 나와. 처음으로 13초 6이 날라온 거예요. 상대가 못 뛴 거지. 근데 물론 얘는 그런 건 있어요. 이 터치참이 지금 잠재된 능력은 갖고 있어요. 계속해서 부상 때문에 못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갖다 거리 늘려서 한번 초반에 붙잡아서 나체에서 이제 날라오게 좀 취입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 지금 보여준 것 갖고는 얘를 갖다가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뒤에서 올라와서 취입이다, 이것만 생각하면 취입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걸 보면은 13초 6이고 상대가 약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날라왔다? 그거는 좀 아직 검증이 더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고요. 아르고모저격, 이제 선행 갈까봐 좀 두려운 건데, 얘 지금 여태까지 뛴 거 보면 낮에 다 서요. 남는 건 누구예요? 금화스테이크, 데블K, 썬더호스입니다. 축은 예.
구슬 기수한테 조금 더 기대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예, 7경주였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800m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 일단은 뭐 지금 11번 나올 스나이퍼, 그 다음에 4번 너트 플레이. 일단 뭐 인기 1, 2강이죠. 2강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냥 다른 말들은 이제 루킹그시라든가 뭐 또 누가 있어요? 금세다. 이 더블 엣지가 제일 센데 지금 컨디션이 좀 아니죠. 네. 벼락? 조금 이따 나오는 벼락도 못 따라가. 막 두들겨 패요. 그러니까 일단 2강으로 좁혀집니다. 좁혀지는데 이 두마필은 뭐 얘기할 거 없죠. 근데 제가 이 너트 플레이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아직도 이 뒷다리가 그 자연스러움이 없어요. 자연스럽지가 못한데 그러면서도 뛰더라고요, 이 마필은.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두마필로 이제 그 압축을 하는 가운데 다른 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일단 3번 드래곤스타입니다. 이 드래곤스타는 제가 이제 부산 가기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문성혁 기수가 그런 것들이 좋아요. 예, 다 좋은데 얘는 왼발만 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 부산 갈 때 보니까 늦게 부산에서 3차인가 4차 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세게 보는데 그 생각 때문에 세게 보는데 그게 전부 다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발을 늦게 바꾸거든요. 자, 지난 경주에는 발을 안 바꿔요. 그러니까 문성혁 기수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뭐 저는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없는데 들으실 수 있으면 그런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왜 오른발을 어디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왜 오른발을 안 쓰느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1800m면 코너 4개를 돌고 더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뛰어야 되는데 왜 그걸 갖다 부드럽게 양발을 써서 좀 힘의 분산을 해주면 더 뛸 거 아니냐. 뭐 아시면 그렇게 질문을 하십시오. 근데 분명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른쪽 다리에 문제가 있어요. 뭐 아직 힘이 안 차서 그럴 수 있는 거겠지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안 바꾸는, 불편하니까 안 바꾸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오른 다리가 뭐 좀 이렇게 아파. 그러면 왼쪽 다리에다가 70%의 힘을 두고 찔륵찔륵 걷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기서 그거밖에 못 뛰어요. 딱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쳐지면은 더 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번 주에도 지금 뭐 외국 기수 누가 탔는지 뭐 빅투하는지 누가 계속 그런 걸 몰라요. 이 안토니오 기수 빼놓고는 몰라요. 그냥 말이 뛰면 뛰는 대로 가. 이 기수들도 보면. 안토니오 기수는 그 제가 토요일자 얘기했나요? 일요일자 얘기했나? 아이리시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조교하는 거 한번 눈여겨보세요. 계속 발을 바꿔주려고 막 고삐를 막 조정을 해요. 근데 이 기수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본 기억이 없고. 제가 이제 아까 경주에 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세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얘의 능력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보여준 능력까지만 딱 치부를 하시고요. 루킹굿은 잘 타야 되는 마필이고, 그다음에 금세단 지난번에 이게 뭐 보니까 따라가도 되고 그런데 걸음이 얘가 요즘에 와서 그러니까 이런 금세다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이제 보내는 게 뭐냐면 조교 아무리 봐야 이런 말들은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악벽이 있어서 주행 악벽이 있어서 안 뛰려고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잘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네가 뭐 얼마나 더 뛰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태까지 보여준 게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네가 조금 조교 때 주행 악벽을 안 부린다고 해서 얼마나 뛰겠어요? 요즘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얘는 뭐 지금 더 뛸 거는 없는 것 같고. 자, 용암보스입니다. 용암보스인데 얘가 지금 몇 킬로 달았어요? 57킬로 달았어요. 57kg 달았는데 하이군에서 57kg와 맞아요? 네.
하이군에서 57kg 달았을 때 유승환 기수가 못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은 상대가 강해지고 57kg야. 이게 또 이제 여태까지 이혁 기수가 다 바꿔버리잖아요. 뒤에서 그냥 날라오잖아요. 근데 그 날라오는 게 이제 앞에 있는 나울 스나이퍼나 너트 플레이나 이런 말들이 안 서준다라는 겁니까? 취입할 그런 기회를 안 줘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53kg를 달았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같은 선상에서 같은 그런 조건에서 57kg면 좀 그런 건 생각해봐.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더블 엣지 아까 컨디션 안 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 울트라 갤럭시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컨디션이 미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안토니오 기수도 얘가 지금 어디다 적어놨어요? 예.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지금까지 장거리에서 이긴 걸 보면 선행 내지는 선행 외곽이에요. 그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뛰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컨디션이 부합이 됐기 때문에 도와줬기 때문에 편안한 전개를 해가지고 컨디션까지 올라섰는데 과연 얘가 이번에도 선행을 갈 거냐 안에 갇힐 거냐. 그냥 상대가 강해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 그 앞에 가든 선행을 갔든 선행 외곽에 가 있는 말 거기까지 가는데도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스피드 자체가 틀려요. 물론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상대들이 약했기 때문에 선행이나 선행 외곽으로 갔지만 뭐 13번 게이트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외곽으로 갈 수는 가능성이 있는데 힘을 써야 되거든요. 상대 안쪽에 있는 상대들의 스피드가 걸음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남는 건 말씀드린 4번, 11번이에요. 어떻게 타든 11번이 지금 선행을 갈 거냐? 4번은 뭐 따라가도 돼. 어떻게 타든 얘는 뭐 처음에 못 따라갈 겁니다. 이게 상코나 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무빙을 해서 설렁설렁 가서 사정권 안에 붙겠죠. 근데 이제 너트 플레이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뒷다리에 어떤 그 부자연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실전에 들어가서 어떤 여파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다른 말에게 기여가 올 수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구냐를 찾는 건데 뭐 킨주투어가 여기서는 지금 킨주투어가 얘네들 빼놓고는 킨주투어가 제일 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얘는 지금 컨디션이 아니고 얘도 어디 무릎인가 어디 다쳤어요. 다쳤고 컨디션은 지금 에이스 삼성입니다. 5번 에이스 삼성. 근데 에이스 삼성인데 제가 이마필은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떠나서 컨디션이 좋다는 얘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컨디션이 좋다 여기다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삼복승식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현장 제가 예상을 개인적으로 이제 유료 예상을 할 때 삼복승식은 좀 끼워놓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에이스 삼성이 그동안 제가 그때 그랬죠. 한 번도 이 중간에 그 누구죠? 문세영 기수가 이마피를 타다가 만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탄 적이 없다. 하만식 기수가 딱 한 번 이착으로 와요. 한 번도 제대로 탄 적 없어요. 무빙을 하거나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던 이 콩코드 스포트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콩코드 스포트가 말이 워낙 좋으니까 얘가 기준이 되네요. 에이스 삼성이나 이 콩코드 스포트 거의 흡사한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쓰면 라스트에서 중간에 힘을 조금이라도 쓰죠. 여러분들 눈에는 안 비치겠지만 힘을 조금만 쓰면 직선에 들어와서 내측으로 사행을 계속했습니다. 문세영 기수 탈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하만식 기수로 바뀌고 나서 하만식 기수가 그걸 감을 잡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제가 누차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얘는 근성이 좋아요. 근데 체형이 뒷받침이 안 돼준단 말이야. 예? 그겁니다. 뒷받침이 안 되죠. 얘도 보면은 콩코드 스포는 아까 제가 했지만 몸통이 그래도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좀 두툼한 게 있는데 이 에이스 삼성을 보면요. 몸통이 상당히 가늘어요. 490kg 말치고는 가늘고 깁니다. 체장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번 문세영 기수처럼 거의 바닥에서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보완을 해주려면은 붙들고 있어야죠. 근데 오늘 누가 타요? 붙들고 있는 기수예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저는 이런 거, 예. 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토요일째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기수 10중, 8, 9를 갖다가 앞에 가고, 한, 둘을 뒤에 가는데, 이게 지금 뒤에서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기용시켰냐고요. 아니라는 얘기죠. 예. 자, 그럼 이제 남는 게 누가 남았어요? 예. 이제 이 최강 게임인데 이게 이경주가 2군이에요. 2군. 근데 지금 다 3군, 4군 말도 있어요. 메디슨 마운틴 같은 건 4군이에요. 그죠? 근데 이경주는 최강 게임인데 최강 게임은 제가 25조 있을 때 문세영 기수, 장추열 기수 막 고개 높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34조로 갔어요. 갔는데 조금 긴가민가 해요. 그냥 저는 요마필이 여태까지 뛴 상대가 세다. 그거만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컨디션이 월등히 좋냐? 그건 아닙니다. 25조 있을 때보다는 오히려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이지만 지금까지 뛴 상대가 조금 세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뭐 예상을 해뒀습니다만 현장에서 컨디션 봐서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8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9경주입니다. 1700m고요. 국내산 4군입니다. 이 경주 자체가 지금 이제 킹 에이스도 그렇고 제가 이제 토요일자에 스피드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그 지난번에 인기 빵빵 실리고 못 들어온 말 있었지 않습니까? 킹고태양 또 있었죠. 이 집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껍데기 기가 막힌데 그 왜 못 뛰는지 모르겠어요. 조교도 좋아요. 뭐 좀 센 편이기는 조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마방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세긴 한데 그것 때문에 못 뛸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뭔 단점이 있어야 되는데 킹고 태양도 그렇고 뭐 최강 게임도 그랬죠. 최강 게임도 그렇고 또 뭐야 이 집이 많이 있는데 테스코 데보 뭐 어나더 레벨 이런 건 뭐 그런 뭐 저희가 이유가 있어요. 파워 빅토리 같은 경우 그 왜 실전에만 들어가면 못 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이 킹에이스도 이제 그런 유형의 마필이고 여기 지금 3번 그 김천용이 이게 인기 1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인기 1이나 2 정도 될 거예요. 하여튼간 인기 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한 말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난번에 숲을 못 봤어요. 전부 다. 지난번에 숲을 보면은 이마필 인기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말이 좀 더 뛸 수는 있어요. 더 뛸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지난번에 어떤 전개나 이런 것도 김정준 기수가 외곽으로 밀고 나와서 라스트에서 이제 서둘러 나오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일단 제일 큰 게 그 숲이에요. 그 상대들인데 상대들이 그렇게 약했기 때문에 무빙이 되고 서둘러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첫 번째는 이 숲이 얘한테는 좀 그렇게 울창한 숲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뭐 다 말라가는 숲이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날 얘가 라스트에서 뛴 걸음을 보면 도저히 뭐 이경주에서 인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인기마가 됐고 이마필이 아마 이제 공백기를 갖고 처음에 1400인가 예, 그 안토니오 기수가 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1번 달고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그 다음에 1700인가 1600 뛸 때 제가 지난번 1400 뛰는 거 보니까는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러고 들어왔어요. 그러고도 지금 계속 뛰는 거예요. 수철, 제로, 제철 그렇게 뛰는데 마찬가지예요. 근데 물론 이경주가 좀 센 편성은 아니에요. 센 편성은 아닌데 그다음에 이제 은혜 레코드가 있습니다. 은혜 레코드인데 쟤도 500km가 넘어가죠. 근데 맨날 인기만 끌고 라스트에서 결정타가 없어. 왜요? 얘는 동체도 잘해. 몸통도 콩코드 얘 동체 보면은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 금방 그런 것도 표시가 날 겁니다. 근데 얘는 리듬감이 없어요. 그냥 힘으로 뛰어요. 그러니까 선행 뒤에 있든 선행을 가든 그냥 전 구간을 똑같이 뛰는 거야. 그냥 그 상태로 그 스피드로 뛰어요. 힘을 안 배해줘도 더 나오질 않아요. 더 나오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 최강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데뷔전 때부터 제가 상위공은 무조건 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데뷔전 때 골망염 이게 아마 이제 이용호 기수가 처음에 탔을 거예요. 골망염 갖고 못 들어가고 인기 잔뜩 실려가지고 못 들어왔던 마필인데 그 다음에 이제 1700 와서 처음에 누구죠? 이혁 기수가 선행을 가서 이깁니다. 선행 가서.
선행 가서 이기고 나서 지금 요즘에 뭐예요? 따라가잖아요. 따라가기 시작해요. 이제 이게 적응을 한다고요. 얘는 덩치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리듬감이 조금 떨어지는 건 있지만은 아주 나쁘지는 않거든요. 이제 이런 말들은 이제 분명히 이혁 기수가 선행을 간다? 지난번에 뭘 본, 세네킨? 뭐 보니까 뭐 그런 건 죽기 살기로 선행 가던데 이거는 지금 선행을 이제 아마 습성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습성을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해봐야죠. 지금 이제 뭐 4살짜리인데 충분해요. 4살짜리면 5살, 6살까지는 6살 초반 때까지는 말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단계니까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바꿔주지 않으면은 좀 그러니까 바꿨을 때 얼만큼 뛸 것이냐 이제 그게 조금 8번 고만하라도 이런 말이 이런 얘는 공백기도 공백기지만요. 지난번 누구 이겼어요? 예, 감곡 선샤인 이겼어요. 감곡 선샤인 이기는데 뭐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머스 템퍼 이것도 요즘에 조금 그 누구죠? 이동진 기수가 따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따라가는데 그 과정이 좀 그러니까 이런 옥천 체험 같은 경우는 따라가도 좀 힘이 들어서 라스트에서 어떤 탄력을 못 내서 그렇지 이 머스탱 타워 같은 경우는 이 따라가는 과정에서 막 싫어해요. 난리를 펴요. 막 모래 맞거나 막 무리가 있으면 막 무리 속에 있으면 막 뭐랄까 좀 자기 멋대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기수하고 이제 싸우는 거죠. 말하고 사람하고 좀 싸우는 건데 그런 게 조금만 잡히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얼만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려면 뭐예요? 확실한 구조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주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를 제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보여요. 눈하고 사람하고 기수하고 싸우는 게 보여. 그 과정이 말에게 힘을 빼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이. 근데 그걸 갖다가 기수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제어를 해주고 너 지금 여기서 힘을 조금만 더 아껴. 너 지금 뭐 80%로 50%로 뛰어야 되는데 얘가 70%로 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기수가 20%를 제어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제어를 못 해주니까 그게 실전에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인다고요. 말하고 기수하고 싸우는 게. 근데 옥천체감 같은 경우는 그러냐고. 딱 붙들고 있으니까 말 꼼짝 못 하잖아요. 말 잘 듣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만 그냥 주먹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머니가락입니다. 지난번 추천드렸는데 1600m에서 따라를 못 갔어요. 그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지금. 저도 못 찾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뭐 말이 나갈 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면은 그냥 이제 농땡이가 생겼다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로 챔피언, 원더풀 퍼지 이런 마필도 세 마필이 계속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뛰게 해주는 거거든요. 상대가 뛰면 나도 뛰어야 된다는 거를 계속 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적응을 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머니가락이 이 경주에 제일 세요. 제일 셉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악벽이 또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좀 불안하지만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벼락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더블 엣지랑 같이 동반 스포를 했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필은 제가 이제 뭐 예전에 그거 뭐예요? 경부도령이나 그 다음에 이 벼락이나 이 벼락 같은 거 제가 뭐 김용근 기수가 한번 선행 가서 이길 때 그 이후에 제가 버립니다라고 이 마필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못 전달했습니다. 이 마필 무조건 뭐 처음에 이제 뭐 그런 거를 알고 했겠냐고요. 제가 처음에 보니까 껍데기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마필 뭐 1군까지 뭐 갈 겁니다. 막 진짜 허튼 소리 했는데 근데 막상 실전에 들어가서 특히 이제 마지막에 김용근 기수가 선행을 가서 이길 때 이 마지막에 라스트에서 거울을 보니까 뭐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 뒷다리에 구동력이 없어요. 이 좋은 덩치를 갖고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이 후구 엉덩이 허리에서부터 엉덩이 뒷다리 뭐 뒷다리를 쓰는 그 자체가 부드러워야 되는데 부드럽지가 못하다는 거야. 구동력이 없어요. 돌려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엔진이 막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주지를 못하니까 매번 그만큼 뛰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봐줄만 하죠. 왜? 아까 얘기했던 여태까지 장황하게 설명했잖아요. 다들. 그 벼락이 지난번처럼 김태희 기수가 붙잡고 있으니까 뛰잖아요. 근데 그날 상대가 약했어요. 무슨 픽? 무슨 뭐 리얼팩? 뭐 이런 말들 아니에요? 콩코드, 지모션, 금성맨, 제가 잘못 보네. 뭐 지모션. 지모션하고 콩코드 스포츠밖에 더 있어요. 제가 그날 오직했으면 금성맨 추천드렸을 거예요. 클럽 D가 뭐 나중에 입상했지만 플라잉 라이트, 은혜 드림, 런던명. 상대는 좀 약했어요. 근데 오늘 51kg고 기본적으로 얘가 선행은 아르고리치가 가겠나요? 아르고리치가 가면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좀 서두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선두권에 붙어가면 좀 더 나은. 그러니까 김태희 기수의 기승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김태희 기수 곱비 보셨어요? 예. 아마 이제 몇몇 기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거기에 이제 김태희 기수가 포함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경주였었고요. 네,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200m. 그냥 이 경주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오키드밸리, 세명나리, 걸작드립, 뭐 그린백, 공백기, 히어로 사랑. 이 히어로 사랑이 과연 선행을 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 경주 다 죽어요. 걸작드림. 걸작드림도 안토니오, 히어로 사랑 빅투아르, 세명나리의 효정이. 효정이는 잡을 거예요. 오키드밸리, 그 안에 갇혀야 되겠고. 그린백 33주. 파인캠프 는 아니고, 예, 일단 5마리가 선행이에요. 그래서 이경주는 일단 파워풀 삭스입니다. 파워풀 삭스의 문세영 기수인데 1200이라 조금 짧은 게 아쉬움이 있지만 5마리가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충돌 생긴 걸 제가 다른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이제 파인캠프 8번 파인캠프를 제가 축으로 해서 추천드릴 때 그 말이 여기 있네. 그 누구죠? 아너로즈하고 문학 이글이죠. 문학 이글 신영철 기수의 그다음에 아너로즈는 다빈이가 탔던가요? 예, 김다빈 기수가 이 두 마리 천행 충돌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충돌이 생겼잖아요. 아노르즈가 먼저 나왔는데 바깥에서 문왕이글이 선행을 넘어서 버렸어. 근데 이런 애들이 왜 쓰냐면요. 이런 애들 신장력이 없거든요. 그냥 무리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나마 아노르즈는 내주고 잡았기 때문에 3착이나 왔어요. 근데 그날 이 파인캠프가 중후미에 있다가 이제 내측에 있다가 날라오고 그 다음에 캠프세이버인가요? 네, 캠프세이버가 이제 마지막에 아노로즈를 따면서 이제 이게 70배가 나오고 71.2배가 나온 그 경우. 그러니까 이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돌이 생기면 이 경주 자체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정도의 충돌이 생기면 얘네들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요? 이제 7번 파워풀 삭스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마 중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마필이 누가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렇게 좀 골라내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인 캠프인데 지난번에 아노로즈 문항이글이 싸우면서 제가 봤을 때는 어부질이에요. 어부질. 제가 추천드렸기도 했지만 이렇게 경합이 충돌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한테서 그나마 힘을 쓸 수 있는 마필이 이 파인 캠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날 마지막 하롱 타임이 13초 4예요. 13초 4. 이거 잘 뛴 거 아니거든요. 잘 뛴 거 아닙니다. 얘네들이 무너져 줬기 때문에 그렇지 얘가 만약에 자력으로 취입을 해서 이기려고 그러면 최소한 12초 7, 8은 뛰어줘야 돼요. 그러면 뭐 한 0.8초지 않습니까? 0.8초. 0.8초 정도면 몇 미터예요? 그런 거 계산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그 다음에 10번 빅토리 하트인데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죠? 이제 따라갈 겁니다. 근데 안 따라가잖아요. 3두 선행마 3두 외곽에 가운데 있었나? 가운데 왜 임다빈 기수가 벌써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따라가는 걸 시작을 했어야 돼요. 얘도 보면은 좋은 체형을 갖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뭐죠? 슈퍼군항? 그런 같은 맥락의 슈퍼군항처럼 채공을 갖고 있어요. 그 힘을 왜 쓰냐고요. 채공이 그렇게는. 여러분들 이런 애들이 지면에서 발이 떨어지는 그 높이를 보면은 다른 여타 예를 들면 콩코드 스포트나 이런 나필들하고 발 떨어지는 높이가 달라요. 높이 자체가. 지면에서 발이 떨어지는 날아갈 때 발이 떨어지는 그 콩코드 스포트는 발이 밑으로 쫙 깔려요.
근데 이제 체장이 길기 때문에 그게 오래 버티는 힘이 좀 약한 거고, 이런 애들은 보면은 지면에서 발이 높이 떨어진다고요. 힘을 많이 쭉 날라 탁 떨어져. 힘을 쓴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어떻게 타는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럴 때 들어와 버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뭐 파워 풀삭스가 있는데 뒤를 찾기가 좀 애매하다. 그 중에 이제 빅토리 있죠. 이게 좀 바로 저어는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10경주였었고. 네, 마지막 경주입니다. 1400m. 그래도 이제 토요일 날은 제가 뭐 5경주인가 7경주 몇 개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리고 이제 9경주, 10경주는 그냥 8경주로 끝으로 이제 퇴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좀 이 마지막에 급빈마, 리마커블, 한강보스요. 이건 좀 사인이에요. 세레파블이 선행가고, 그다음에 장비 무지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3연승을 했어요. 금빛마가 3연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인기일 겁니다. 근데 전에 이게 이제 콩코드 스포트랑 제가 추천드렸을 때 입상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정정희 기수가 맨날 앞에 가잖아요. 정정희 기수가 앞에 갔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이문세영 기수가 막 타다가 앞에를 자꾸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말이 좀 어린 마필 무리하니까 어디가 맛이 갔어요? 뒷다리가 맛이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뒤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간다. 그래서 몇 번 지금 이제 졸전을 펼쳐요. 졸전을 펼치다가 그리고 나서 정정희 기수가 콩코드 스포트와 템베거를 제치고 이제 우승으로 와요. 그게 뒤에 있었어요. 뒤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말의 습성이 바뀌는 거예요. 앞에 가던 말을 갖다가 이제 취입으로 완전히 바꾼 거예요. 뭐 취입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선입을 따라가도 될 수 있게끔 만들어놔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이제 뒷다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뒷다리가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문세영 기수가 참 머리가 좋은 게 영악한 게 뭐냐면은 그런 걸 알고 조교를 세게를 안 해요. 왜? 거기다 데미지를 안 준단 말이에요. 일단은 빼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고 제다이는 지난번에 상대가 너무 약하잖아요. 파이어볼 뭐 이런 마필들이고. 자, 문제는 이제 장비 무지개입니다. 장비 무지개인데 얘가 공백기를 갖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여태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13주 만에 나오는데 말이 그냥 지 맘대로 해요. 막 지치고 뭐 안으로 기대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남는 게 누가 있어요? 리마커블이 있는데 얘는 사이즈상 좀 한 수 아래인데 지금 조교를 잘해서 이 다비드 기수군요. 이 다비드 기수도 제가 아까 이제 그 용병 기술이 안토니오 빼놓고는 답보를 잘 안 시킨다는데 이 다비드 기수가 이거를 하더라고요. 빅토르 기수만 그런 것 같아요. 타루칸도 그러고. 아무튼 이마피를 이제 외주로로 나왔어요. 이번 주 내내 외주로로 나와가지고 이 발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마필이 원래 49조에 있었죠. 49조에 있다가 53조로 갔다가 24조로 갔나요? 49조 이제 조교사가 은퇴를 하면서 24조로 갔어요. 아무튼. 근데 그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 정평수 기수, 이용우 기수인가 막 이런 거 왜 발을 안 바꿔주냐고요. 아까 이제 루킹각 같은 게 17조에 있을 때도 그랬던 말이고요. 발 바꿔주니까 말이 루킹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 또 육군에서도 말이 가다 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리마커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정평수 기수가 막 조교하고 막 말이 뛰면 뛰게 냅두고 그냥 그랬던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다비드 기수가 이런 걸 차분히 했고, 근데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어떤 능력을 보면 그렇게 센 능력은 아닌데 여기서 어떤 조금 차이가 조금 날 때 상대가, 그러니까 장비 무지개처럼 장비 무지개가 분명히 세거든요. 근데 장비 무지개 컨디션이 아닐 때 봐줄 수 있는 말, 이 리마커블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가 이제 영광의 미소인데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이마필은 지금 조교나 컨디션은 최고예요. 최고인데 지금 뛴 걸 보니까 이런 금빛마나 장비 무지개나 리마커블 얘네들을 이기기는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장비 무지개가 이런 상황이니까
뭐 다른 막권 좀 활용해 볼 수 있고 오늘 주인공은 이제 카우보이 킹이죠. 카우보이 킹인데 지난번에 제로가 어떻게 나오니까 붙어. 얘도 보면은 그냥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걸 갖다가 해줄 수 있는 기승술. 응?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얘가 지금 530kg가 넘어 530kg? 550kg네요. 550kg가 넘어가는데 이런 말들이 빠를 수가 있냐고요. 그냥 주폭으로 가는 마필이지 빠르지는 않거든요. 결코 빠르지가 않는데 힘으로 그냥 큰 주폭을 갖고 그 힘을 다 쓰게 내버려두면 안 되지. 땡겨줘야죠. 제어를 해줘야죠. 땡겨준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제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제대로 한번 조교를 해갖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금빛마보다는 뭐 카우보 금빛마하고 지난번에 거의 1마신 차이로 졌네요. 근데 얘도 보면은 27초 때는 꾸준히 뛰고 주류에 따라서는 뭐 26초 때까지 뛰는 마필이고 뭐 물론 그거는 금빛마도 이제 마찬가지 맥락이긴 했습니다만은 이 금빛마가 거리가 조금 늘고 뒤가 그런 상황이라면은 하체에서 조금은 뭔가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카우보이 킹에 조금 더 관심을 둬도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11경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월 셋째 주 9월 16일과 17일 양의가 모두 예상을 마쳤습니다. 이제 비가 많이 일요일까지 온답니다. 일요일까지 오고 다음 주부터 조금 좀 날씨가 좋은 것 같은데 참 애매합니다.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세밀한 분석을 하시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유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